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유미주의, 신비주의 문학 일반을 다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유미주의 작가의 예로 일본 작가를 선택했어요. 왜 일본 작가를 했느냐 하면은 외국의 여러 작가를 봐도 이 사람만큼 그렇게 그 여성의 육체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작가가 유럽에도 없어요. 이래서 나는 맨날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작가들이 쓰면은 작가뿐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가 돼야 돼요. 에로티시즘 쓰려면은 세계 최고. 그럼 다네자키 준니치로를 능가하는 에로티시즘. 그거 쓰면 그건 알아줍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네자키 준니치로를 하는데 이거는 내 취향하고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다른 사람, 또 여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바로 이 작가를 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준 작가예요. 근데 좀 섹시하게 보입니까? 남자가 어때요? 여러분하고는,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남자 좋은 줄 모르는 거지. 남자를 볼 줄 모르는 거야. 예. 다 잘생겼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없지 뭐. 다 자기 눈이 저울인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 예? 아니 일본도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베와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과 일본의 역사나 문화나 일본 그 국민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 함부로 일본 뭐 이렇다고 그냥 다 일본 뭐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어쨌거나 좋은 사람 많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일본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저기 이제 65세 때 저렇게 정정해요. 작가 만년의 필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예를 다 하거든요. 서예를. 지금도 해요. 우리나라에 못지않아요. 일본에. 중국, 일본, 한국 이건 서예가 유명하죠. 똑같이 다 옛날에 한문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한 겁니다. 내라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 내보다 그 이외에 더 아는 사람은 없다. 날 아는 사람은 내가 제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왜냐하면은 그 외도, 바람 피우는 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 비밀로 하고 지 혼자 좋은 거거든. 그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인간이. 이 불안정한 정신 상태 때, 젊었을 때입니다. 27살 때니까. 자, 초기 탐미주의 일파였다가 나중에는 여성애가 너무나 과잉 지나쳐서 마조히즘과 스캔들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 문장이요. 이런 에로티시즘을 쓰는데도 문장이 기가 막혀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을 꼭 읽어봐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은 그런 에로티시즘을 쓰는데도 고어체, 한문 고어체, 거기다가 아주 아름다운 말, 거기다가 속어에다가 방언까지 마음대로 구사하는데 그 문장이 기가 막히게 유려해요. 저렇게 아름다운 문장은 유럽에서도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그만큼 잘 쓰거든. 이래서 문호 혹은 앞에다 대자 붙어서 대단히작기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일본의 1급 작가, 1급 평론가들이 저걸 막 띄워주는 겁니다. 그런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은 계속 노벨상 후보에 올랐어요. 아마 못 준 거는 저 사람을 노벨상 주면은 유럽의 에로티시즘 문학이 그 열세야 될까봐 일부러 상 안 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참고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 단행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오늘 강의 듣고 더 에로티시즘 수필을 쓰겠다는 분들은 저 책 사보고 안 그런 분들은 책 사볼 필요 없이 내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데르사이 집안입니다. 도쿄 니혼바시라는 게 일본 교입니다.
니혼바시구, 각기 가라. 이게 쪼입니다. 일본의 거리는 전부 쪼거든요. 정.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출생했는데, 형이 3일도 못해, 태어나자마자 3일도 못해 죽어버려, 형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니까 저절로 맏아들로, 태어나긴 둘째로 태어났는데 맏아들을 켰는데, 외할아버지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 정교, 저 굉장히 드물거든요. 대개 이제 일본이나 러시아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그리스 정교는 다 러시아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 정교 알죠? 동방교회. 그 동방교회 옛날 동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 그 본부가 그리스에 있거든요. 동로마가 망한 뒤에. 그리스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 그리스 정교인데 하도 신자가 러시아가 많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아테네 본부 그 우리보다 신도도 적고 힘도 없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 러시아에서는 그래 불러버려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거기입니다. 러시아가 왜 저 종교가 되느냐는 건 이 얘기는 알죠. 알 듯 말 듯 하죠. 러시아가 유럽에서 기독교화가 제일 늦게 됩니다. 기원 후 988년에 되거든. 998년인가 88년인가 돼요. 제일 늦게 돼요, 유럽에서. 그럼 그 전에 러시아는 완전히 미개국입니다. 미국이었을 때 한 그 왕 하나가 문화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유럽하고 비교하면은. 이래서 그 유럽이 왜 발달됐냐 하여 그건 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러시아는 우리나라식으로 토착 종교입니다. 완전히 절간, 그러니까 샤머니즘, 굿당 지어놓고 이랬거든요. 그런 샤머니즘 믿고 있었거든. 그 지역마다 다 다른 거야. 신앙 자체 형태가. 그 통일성이 없잖아요. 근데 유럽은 뭐 하나 믿더라 하니까 우리도 뭐 하나 받아들이자 하니까 그때까지 유럽을 지배하던 종교가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동방교회. 이게 이제 그리스 정교입니다. 저기 있고, 서방. 이제 가톨릭이죠. 이 로마죠. 그 다음에는 회교. 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이 세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러시아에서 황실에서 각각 보고 와서 보고해라. 셋 중에 제일 좋은 거 우리가 믿자. 국교를 만들자.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톨릭을 조사하러 간 대표가 이제 가서 독일 뭐 이런 데 쭉 둘러보고 왔어요.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 가톨릭 유럽의 성당이라는 게 잘 지었다 해도 별거 아니거든. 그래. 뭐 폐하 가보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우리 굿당이나 그 교회나 다 비슷하고 뭐 신부들이라는 것들이 검은 옷 입고 뭐 이래 설치고 뭐 별거 아니더라고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방교회. 이거 어디 가느냐? 터키를 갔어요. 터키 가서 소피아 사원. 그걸 봤거든. 너무나 황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도 우리나라 궁전하고 비슷하게 막 이래. 돔으로 돼 있고 막 멋지다고 이래 자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회교 갔다 온 사람은 너무나 좋더라고. 뭐가 좋으냐? 여자가 자유야. 다 일부 다쳐. 그래, 마침 그 왕이 오입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가 몇천냐 카이 뭐 지상에서는 얼마든지 자유고 천국에 가면은 30몇 명이나 준답니다. 처를 아내를 가져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로 하자. 회교를 하려고 다 정해놓고는 각종 풍습을 얘기하러 했더니만은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러시아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금주입니다. 술 못 먹는다. 그럼 그건 안 돼. 이래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동방교회를 선택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왕이 먼저 믿어버려요. 믿고는 그냥 무조건 강제로 믿으러 가야 안 믿는 거야. 옛날 우리나라처럼 굿하고 뭐 안 믿는 거야. 막 강제로 그냥 믿어. 이게 이거거든. 이러면 이제 이게 러시아의 이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우리나라 유행가에 보면은 죄 있는 소설에 들은 게 나와요. 저 멀리 니콜라의 종소리 처량한데 그런 유행가 있죠. 저 멀리 니콜라에 가는 거예요.
그 니콜라의 성당이 서방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 지은 거예요. 그래 조금 있은 거예요. 이 러시아하고 우리 국교 있을 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저쪽 정동에 성당 지금도 있어요. 흔적이. 그리고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특히 하얼빈에 많이 와 있죠. 근데 이 집안이 외갓집 귀여문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그리스전교 신자예요. 거기다가 삼녀 사남. 그런데 위로 딸이 셋, 밑으로 아들. 순서가 딱 그래 돼요. 위로는 다 딸, 밑으로 아들. 근데 두 딸이 다 대릴사위예요. 대릴사위. 아들은 세 아들이 다 후사 없는 집안에 양제를 줘버렸어요. 자기 아들 하나만 있고. 그 대릴사위를 둘이나 데리고 오고 이상한 집안이죠. 근데 이 다니자키 아버지도 대릴사위예요. 딸이 오하나, 오한, 오세끼. 몇째가 제일 예뻐요? 셋째 딸 선도 보지 마라 그러죠. 셋째 딸이 제일 이뻐요. 셋째 딸이 이제 오세끼거든. 셋째 딸의 대릴사위가 바로 이 아버지야. 첫째 딸도 대릴사위, 둘째는 시집 가버리고 셋째 딸도 대릴사위. 그래서 아예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릴사위 한 남자는 어떤 남자냐 하면은 간다가와에서 술도매상 이름입니다. 옥천이라는 술도매상 하던 애자와의 셋째 아들 구라고로가 다니자키 아버지입니다. 다니자키 구라고로 그래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로 들어갔어요. 형도 저기 이제 우리나라는 저런 혼이 없습니다. 자매가 셋 있으면은 형제한테 둘이가 시집 가요. 그게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이제 그 누구야? 피아니스트. 그거 그렇다 그러지 않았나? 예? 정명훈이 어디 뭐 자매한테 장가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형제가 그랬죠? 모르나? 예? 그 똑같은 자매한테 간 거죠. 겹사돈이라. 원래 그런 건 우리나라 없어요. 불가능한데 뭐 잘나면 그래 해도 되지 뭐. 이래서 다니자키 구라고로 이게 아버지가 됩니다. 이 작가가 아버지가 되거든. 그럼 이 장가 가서 대릴사위니까 장인과 같은 집에 살면서 니혼바시에서 양주점을 했는데 실패해요. 장인이 죽은 뒤에 점등업, 이거는 옛날에 가스등이잖아요. 도시 전부 다 가로등이. 가스등 불 붙이는 거. 그 점등업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그것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미국 중매상 하다가 쌀거래 동양 같은 것을 인쇄해서 배부하는 다니자키 활판소라는 거는 인쇄소 중에서 제일 소규모, 명함 찍는 거, 저런 봉투 찍는 거, 뭐 이런 조그만 착착착 돌아가는 그걸 했습니다. 운영이 안 돼요. 돈 못 번 거죠. 어머니는 그 집 셋째 딸 오세끼, 제일 미녀.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미녀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자키가 나중에 작가가 됐을 때도 여작하면 어머니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그리는 거, 이걸 상당히 목적으로 뒀어요. 구라고로 오세끼 5남 3녀를 뒀거든요. 그럼 맞아 죽었죠. 아들 맞아 죽고 그 다음이 다니자키거든. 작가 준이치로거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 중에서는 다니자키 세이치, 이게 와세다 대학의 영문과 교수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 외에는 뭐 이름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점등회사 하다 경영부진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활판소 인쇄하다가 별로 잘 안 돼. 그 동생하고는 4살 차이. 그 두 형제가 다 문학과 관계 있는 직업을 가진 거죠. 이게 다니자키 생가입니다. 생가. 여기 보면은 다니자키 준이치로 생탄의 땅.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생가를. 태어난 곳. 세어난 곳. 왜냐하면 집 같은 걸 다 고쳐버렸으니까 생가라고는 할 수 없지. 엄격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 저런 게 아주 정확하거든요. 서양 사람보다 더 정확해요. 그거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대충이거든. 지금도 대충 해요. 그러니까 정밀한 건 다 일본에서 수입하잖아요. 그 일에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아주 꼼꼼해요. 실제로 저게 맞거든.
다 집을 뜯어고쳐놓고 우리나라는 가면 전부 생가라 그래요.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이건 뭐 그 붙어 있는 안내파이니까 나중에 우리 생애에 다 나와요. 자, 6살 때 이제 소학교 들어가요. 이때 학교 일본 학제는 하도 복잡해가지고 나도 정확하게 다 못 외워요. 연도에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때는 초등학교가 소학교가 심상학교가 보통 소학교 그다음에 고등반 소학교 해가지고 4년 8년이에요. 8년 다니면은 중학교 때 2학년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도 정통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대학교 예과 없이 바로 대학 들어가고 일반 고등학교 나오면은 예과라는 데를 들어갔다가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 입학시험 보면 다 다릅니다. 경성제대 예과 하죠.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시시한 데 나온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경기고등학교 이런 데 나오면은 바로 들어가고 다른 시시한 사립학교 나오면은 예과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고 다 그러대요. 아주 복잡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하기야 복잡하게 해야 돈 뜯어먹기가 좋아요. 학부형들한테. 네. 어쨌거나 그래 된 건데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학교 보내놔도 이래 하다가 유모가 복도에 계속 서 있어. 이래 해야 되지. 이래 보다 유모 없으면 그냥 와 울어버려요. 아니 완전히 문제하죠. 그래가지고 낙제해요. 결석도 많고 해가지고 낙제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한 게 저 봐. 추위도 많이 탔고 섬약한 데다가 습기도 없고 그 낙제했거든. 다시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바뀌어요. 그 선생님이 너와 김예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애를 잘 봐주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우등생이 되어버려요. 1등에 수석을 해버려요. 아, 이거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선생이 잘못 만나면 애 베립니다. 한참 동안 헤매요. 참, 초등학교, 나도 교사를 2년 해봐서 내가 잘 아는데, 참, 1학년 함부로 못 맡아요. 나는 그 2년 선생 한동안에 2학년 맡았다가 계속 그 반을 그대로 3학년 맡았다 그만두고 때려치웠거든요. 근데 1학년 교실에 한번 그 보충 수업 해달라고 해가 들어갔다가 혼났어요. 그냥 내가 이해하는데 그냥 앉아가고 울고 오줌 싸버리고 참 대책이 안 써. 그 1학년 선생은 아주 노련한 선생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이제 이미 그런 거 다 지내가지고 잘 모르죠? 참 좋은 선생님들이 됩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 우리 큰 아들 놈이 학교 보냈는데, 우리 아들은 글 안 가르치고 보냈거든요. 한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놀자주의로 자유주의자를 키운다고. 한글 모르고, 우리도 참 어지간하지. 한글이라도 가르칠 걸. 그냥 간 거예요. 가니까 글씨도 모르죠. 하니까 이래 앉았다가 선생 강의하는데 뒤로 앉으니까 뒤에 애하고 장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숙제를 써오면은 글을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그려와요. 그러면 말이 바꿔쓰기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 집사람이 봐도 숙제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딴 애들은 제대로 써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막 이웃집에 막 다녀요. 그 문방구도 가보면 문방구 사람 보고 알아요. 문방구 사람 한 글자만 보면 머닥한 거 다 알아요. 맨날 팔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이 꾸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그때 학년이 다 끝난 뒤에 내가 한번 정심대접을 했어요. 학년 중에 하면 내 양심에 차마 못하겠고, 마침 그 남편이 서울의대 교수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독일 가 있는 동안에 같이 따라갔대요. 가서 독일에서 그걸 본 거야. 교육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안목이 높은 거예요. 그 나중에 밥 먹을 때 그 얘기해요.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그 하도 뒤로 장난하고 해가지고 한 번도 꾸중하는 가만히 놔둬봤대요. 어떻게 하느냐. 1학년 때 공부 못해도 되잖아요. 가만히 놔둬보고 그 나중에 따라오더래요. 따라와서 이제 하더래요.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참 선생 잘 만났다 싶어서요. 그때 만약에 꾸중하고 벌 세우고 했으면은 완전히 얘는 그냥 열등가 되는 거죠. 그러거든. 바로 단여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친한 친구가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사사누마 겐노스케라는 이 친구가 뭐냐? 아버지가 일본의 첫 아주 멋진 큰 대형 중국집 사장 아들이에요. 당연히 부자겠죠. 나중에 지가 경영하거든. 그래, 이 친구가 평생 그 스폰서가 됩니다. 단지잡기 어렵다 하면은 그냥 이 집 별장 가지고 돈 없다 하면 대주고 나중에 등록금도 대주고 이래요. 그냥. 그런 친구 없죠. 나도 없어요. 참 불행한 일이야. 근데 이제 다 저 친구 때문에 성에 일찍 눈 뜨는 계기가 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국집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국집이 타락한 건 그걸 모르죠. 지금은 예? 얘기는 들었어요. 옛날에는 중국집이 전부 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뭐 이런 그 판자로 만든 칸막이로 되어 있으면은 그 옛날에는 하도 사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중국집에서 다 해치웠거든요. 남녀 관계를 예? 짜장면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박성훈이 영영구멍과 뱀의 대화라는 그 수필집이 있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청진동에 있는 중국집 하나에 자기 단골로 해놓고는 그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중국집 그 신부름한 애들이 그 옆방을 비워줘요. 그 박성훈하고 그 소설가 몇이 그 들다보는 재미로 이제 그걸로 들다본 걸 쓴 게 수필급 영영구멍과 영영구멍이란 요거예요. 그 들다본 구멍이 영영구멍. 그게 이제 영영구멍과 뱀의 대화란 그 나중에 그게 판매 금지당해요. 하도 에로틱한 수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위잡기도 성에 일찍 눈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든든한 후원자 아주 참 잘 얻었죠. 저기 이제 수학교 다닐 때고 8살 때 일본은 지진이 하도 자주 나니까 명치 동경 지진이 납니다. 20년 만에 한 번씩 난다 그래요. 일본에는 대지진이 나는데 진원지 동경 많이였고 지진 규모가 7 대단하죠. 50 내지 80km 이 땅 깊이로 사망 부상 일어납니다. 일본은요 저기 하도 나가지고 어떤 시골에 가도 시골에 담 하나도 다 내진 시설 해서 담을 합니다. 일본 가면 시골 가면 담이 잘 없거든요. 담이 있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담을 하나 하는데 우리나라 빌딩 짓는 만큼 내진 제일 밑에 암석인데까지 해서 올라와서 해서 지진이 나도 담이 안 무너지게끔 전 국토가 다 그렇거든요. 보통 담 안 해요. 그러니까 나무나 심어놓고 그냥 놔둬버리거든. 도시에 있는 빌딩들은 100%가 다 내진 시설 다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수학교로 심상과 나왔나 심상과 뭐 이런 심상과라는 게 보통 학교 그런 뜻입니다. 왜 저렇게 어려운 한문 쓴지 몰라요. 진조카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조카 4년 졸업하고 아까 내가 4년 그랬죠. 그다음 고등과 진학한 거야. 초등학교에서. 해서 그분들과 회람 잡지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그때 초등교육이 보통과, 심상과 4년, 고등과 4년. 그냥 이 선생이 4년 연속 담임을 해요. 이 선생이 누구냐? 1학년 때 낙제시켰던 선생이에요. 그 낙제시킬 때는 나빴죠. 그 나중에 만나보니까 이미 우등생이 되어 있거든요. 수석 1등이야. 그 공부에서는 체육이나 이런 건 못하고. 그 선생도 놀랐죠. 근데 글을 너무나 잘 쓰거든요. 이래서 이 선생이 문예 지도, 특별 지도를 해줍니다. 글을 이래 써라 저래 써라 특별 지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공부 못하면 다 그래요. 이래서 고등과에서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 선생이 유교와 불교적인 동양사상을 막 그냥 책보락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신미주의자로 또 중국집에 가가지고 오려면 그런 구경을 했는지 성에 눈을 떠가지고 아예 완전히 여체 이런 것만 살피는 그런 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과외로는 영어와 한문학원을 다니게 만들어요. 돈이 없는데 자기 돈 대줘가면서 한문학원 보냅니다. 한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젠 이미 늦었죠. 지금 한문 하기는. 근데 이제 사실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문을 다 좀 해야 돼요. 중국 문학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절대 명문이 안 나와요. 중국 고전을 거치지 않고는. 자, 고등과 졸업했거든. 아버지 사업 실패. 중학교도 못 보낼 지경이야. 집안 형편이. 그랬는데 그 선생 이나봐. 강권으로 제일중학 갔단 말이죠. 현재의 희비야 고등학교. 근데 퇴학 위기예요. 입학은 했는데 퇴학 위기야. 그랬을 때 한문 선생이 주선해가지고 가정교사를 들어갔거든. 그래, 생각해보시오. 1학년 때 중학 1학년 학생이 염세주의를 평한다. 참, 그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들이 절에 나오면. 천재라는 소리 들어요. 체조 미술 열등. 나머지는 항상 수석. 글 발표해가지고 저때 벌써 동인지를 만들어. 학회지를. 어? 보통 아니죠. 글은 아주 잘 쓰는 거죠. 사실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고등과 2년 수료면 중학 진학 가능하거든. 근데 졸업했기 때문에 중학 2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 월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제1고보입니다. 제1고보. 영법과 가는 거는 엄격히 따지면 영미계통의 법을 전공하려고 하는 꽉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내가 예과라는 얘기 했죠. 예과에 해당하는 과정을 고등학교 때 이미 예비 수업을 하고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없이 가면 예과에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교양과정부. 일본의 대학이 저때 좋았는 게 저게 이제 예과라는 게 교양과정부입니다. 그 교양과정부를 고등학교 때 엄청난 독서의 외국을 다 해가지고 대학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 들어가면 원서 다 봐요. 동경대 들어가면, 옛날 경성제대 들어가면. 대학 가서 뭐 영어 공부하고 이미 그건 열등생인 거야. 뭐 딱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영법과 저게 나중에는 없어지는데 영문학부로 옮겨가요. 제일 고교, 저게 쉽게 말하면은 동경제대 들어가는 경주 교수입니다. 동경에서 제일 좋은 거. 우리나라 치면은 경기고등학교가 뭐였어요? 제1고보거든. 동경으로 치면은 그거 들어간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가정교사 집 들어가서 가정부하고 연애하면 참 딴 놈이야. 대단한 놈이죠. 후쿠코라는 여자하고 참 이게 묘한데 편지를 지가 먼저 보냈어요. 가정부한테 먼저 보내가지고 편지가 들통 나버린 거예요. 주인한테 들통 나서 이제 쫓겨났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단위잡기를 옹호한 사람들은 편지만 발각됐지 별일 없었다는 사람과 사실은 끝까지 갔다. 또 성공한 사람 꼭 그걸 해야 성공한 건지 이건 내가 말 좀 잘못했어요. 어쨌거나 끝까지 갔다고 보는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뭐 뒤에 후작게 맞다고 봐야죠. 근데 이 여자는 나중에 곧 죽어요. 뭐 무슨 병이 일찍 죽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문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 때문에 문학을 하게 됐다. 첫사랑인지는 몰라요. 그 전에 여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육체관계를 가졌던 첫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연애가 문학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바로 영법과에서 영문과로 법학 전공이 아니고 문학 전공으로 이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장하고 이제 동경제대 국문과에 들어갔거든. 동경대학이에요. 동경대학. 동경대학 국제 공립대학이요. 원래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교육제도가 잘 돼야 되거든요. 병연대계라는 게 교육제도. 교육제도와 입시제도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뭐 장관마다 다 바꾸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참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요. 나빠도 오래 해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좀 나빠도 오래 해버리면 돼요. 뭐 또 바꾸고 왜 바꿔? 한 대로 나왔대. 옛날 우리 때처럼 해야 돼. 그냥 시험 다 봐야 돼.
시험 다 봐가지고 그 시험만 철저히 감독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게 옛날에 사립학교 때 학교마다 입학시험 볼 때 말이죠. 내가 대학 강의할 때 한참 동안 그랬거든요. 채점장 들어가면요. 문 닫아 걸어놓고 지 아는 거 먼저 찾아요. 수업 먼저 다 적어와가지고 교수들이 다 적어와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따로 딱 놔두고 딴 채점을 다 한 뒤에 과마다 합격 건수 들어갈 만큼 점수를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애는 딱 지 학교 다 보냈거든. 그래 못한 데가 서울대나 뭐 이런 공립대학밖에 사립대학은 다 그랬어요. 총장 뭐 가만히 있겠어요. 이사장들 다 그래 합격시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인간들이 틀려먹었어요. 인간들이 되먹지 않았어요. 이런 지경에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친일해야 나라가 산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야지. 자, 동경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국문과 들어갔는데 그 자기는 소설 쓰는 거야. 투고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왜? 이때 일본 문단이 메이지 하는 게 이때입니다. 메이지. 요 무렵에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요 무렵에 로맨티시즘에서 자연주의가 주류예요. 그러면 다니자키는 저는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 뭐 전혀 관심 없어. 오직 여자 문제 관계만 관심이 있어요. 여체에만. 투고해도 이거는 동경대 문학 잡지고 이거는 와세다 문학은 와세다대 잡지거든. 딱 그 주류들이 전부 자연주의 학생들도 교수부터 학생들도 다 자연주의 주장자니까 그런 건 아예 이런 나쁜 놈하고 딱 아예 예심에서 떨어져 버려요. 발표를 못 해요. 이러니까 내가 문학 안 된다. 포기할까도 생각해요. 신경쇠약까지 걸려요. 이럴 때 사산 누마가 누굽니까? 제 친구, 중국집.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쉬게 해주는 거예요. 쉬게 해주고 계속 지 좋아하는 소설만 보는 거예요. 외국 소설 갖다가. 그랬을 때 받는 게 누구냐면은 나가이 가후라는 이 사람이 또 맹랑한 작가예요. 이 사람 사실은 에밀 조라를 그 일본에 소개한 자연주의자예요. 근데 미국하고 프랑스를 갔다 와서 보니까 그거 할 필요 없거든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유미주의자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도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에밀 조라가 그 유명한 사건 뭡니까? 드레피스 사건 있죠. 그때 막 해는 나가이 가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누구 뭐 일권 탄압하고 하면은 가만히 안 있고 에밀 조라 뽐 받아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덤비다가 고생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유미주의 선두주의자예요. 저 사람 작품만 보는 거야. 나가이 가이후입니다. 나가이 가후 조라 했죠. 미국 갔다 와가지고 탄미, 향락, 퇴폐. 제목도 봐요. 지옥의 꽃, 꿈의 여자. 딱 보면 그래 보이죠? 또 저 나비 넥타이가 뭐야, 작가가. 참 꼴 보기 싫어. 이럴 때, 다니자키 신세는 집에서는 아예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 신문에 뭐 신원 불명의 변시치가 있다 하면은 이 집안의 식구들이 그걸 확인하러 가요. 그 집에 다니자키가 아닌가 싶어. 그 정도로 완전히 집에서 내놓은 자식. 어디서 자는지, 밥은 먹는지, 뭐 굶는지 전혀 소식을 집안하고는 단절하고 지 혼자 돌아다니는 겁니다. 딱 알만하죠. 소식 두절 상태야. 등록금 체납으로 제적돼 버려요. 그랬을 때 폐간당한
잡지가 하나 있는데 이 작가와 함께 이걸 살려. 돈은 당연히 중국집 친구가 이제 살려가지고 원고료도 없이 이 소설 써가지고 저 소설 한 편으로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저 소설 한 편으로 전 일본 문단을 제압해버립니다. 자연주의가 성한데도 불구하고 저걸 보고는 딱 꼼짝없이 다 반해버려요. 저 소설을 꼭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짤막하거든요. 누가 책을 한 사람만 사가지고 저 작품만 복사해서 다 돌려봐요. 그럼 돼요. 짤막하니까 뭐 아주 짧아요. 이 소설 보면요. 아무리 유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보면은 이 소설에 반합니다. 난 저 소설을 감방에서 봤거든요. 감방 안에서 겨울에 추운데 너무 추워서 뭘 보면은 머리 안 돌아요. 추워가지고. 그런데 저걸 딱 보니까 한 번 떼요. 그만큼 잘 쓴 소설이에요. 그거요, 내가 그 수필도 한번 썼어요. 감방에 추울 때 어떻게 하면 이 육체적인 고통을 잊을까 싶어서 거기 있는 그 목사들이 구약은 안 주고 신약만 요만한 구약은 두꺼우니까 돈 비싸다고 안 주고 신약만 하나 넣어줘요. 그 이제 신약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예수 처형 장면 나오는 거, 그 몇 개 없어요. 신약이 긴데도 여러 가지 있는데도 무슨 복음 한 서너 복음에만 예수 최후 장면이 나오고 그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 그것만 찾아가지고 보면 또 위로받을 줄 알고 봤는데 너무나 불만스러운 거야. 어떻게 이래밖에 못 썼느냐, 예수 최후 장면을. 그랬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책이 들어가지고 주역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마천 사기를 보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져요. 성서보다 더 좋아요. 물론 기독교 신앙인들은 성서가 제일 낫겠죠. 근데 나는 뭐 그런 걸 못 믿는 사람이라서 성서 보고는 하나도 마음을 못 잡았어요. 그랬거든. 그러다가 이 소설을 이제 어쩌다가 집사람이 넣어준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그냥. 알았으면 안 넣어줬을 거예요. 저걸 보니까, 이야, 유미주의라는 게 이 정도 돼야 된다. 이게야말로 아름다움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 그 뭐냐? 지금부터 이게 나옵니다. 자칭이 무신사입니다. 타투어라는. 마치 내가 본 게 영문하고 일본말하고 같이 있는 걸 봤거든. 타투어야. 세이기치라는 무신사가 있어요. 세디즘과 문신을 당하는 소녀의 마조키즘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탐미주의 걸작이다. 이건 내가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에도 시대 배경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우매함이 귀중한 덕으로 간주되고 있어 세상이 지금처럼 서로 격심하게 다투고 있지 않을 때, 이 첫 구절입니다. 문장이 참 고상하지 않아요? 그럴 때야. 세기치라는 문신사인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을 끌 정도로 좋은 피부와 골격을 갖춘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돈을 주고 문신하러 가도 딱 보고 못 해준다. 안 해. 자기 문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줘요.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 근데 자기 꿈은 뭐냐? 그야말로 그냥 여자로서 남성을 그냥 골수를 빼먹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육체를 가진 여자. 그런 여자, 그런 피부에다가 이걸 바늘로 이제 탁탁 하면은 여자가 막 꿈틀꿈틀하고 하고 신음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탁 자기 새기고 싶은 그림을 새기는 게 이 사람 꿈이야. 근데 그런 여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여자를 찾는 거야. 찾으러 다녀. 딱 알겠죠? 문신자가 몰두해서 상대의 신음이 심할수록 쾌감을 느끼고 이상적인 여인에게 자기의 예술혼을 불러넣는 거, 이게 꿈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자청이거든. 4년째 어느 여름날 밤에
우연히 이 가마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이래 있으니까 가만 다 발을 내려놨거든요. 그 얼굴은 안 보이는데 발은 보이잖아요. 발. 그런데 발 뒤에 새하얗고 토톰한 맨발에서 이 사람은 하도 그 여체를 봤기 때문에 발만 보고 그 여자 몸 전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다 도산 그렇습니다. 발만 보고 어떤 여자다 다 아는 거야. 운명까지도. 바로 자기 찾던 여자야. 그래서 가만을 추적하다가 놓쳐버려요.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날카로운 그 눈에 비춰진 인간의 발은 마치 그 얼굴과도 같이 복잡하고도 다양한 표정을 가진 것이었다. 여러분, 발의 중요성 알죠? 지압할 때 조갑하죠, 조갑. 발에 인간의 장기가 다 있습니다. 발가락 잘 주무르면 만병통치예요. 운동할 때. 이택의 체조, 발 만지는 거잖아요. 그게 딱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발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여자의 발은 그에게 있어서 순결하고도 귀한 육체의 보석이야. 이 발은 바로 남자의 피를 살찌우고 남자의 시체를 짓밟는 숭고한 발이야. 이 발을 가진 여자야말로 그가 영원토록 찾아 헤매다 지친 여자 중의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가마 잃어버렸어요. 그 여자를 찾으려고 계속 하는 5년째 이제 하루는 이제 이 세이게찌가 자기 그 무신 세계는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 한 소녀애가 와요. 이제 심부름 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선생님 가더니만은 언니가 그 선생님한테 옷에다가 그런 무슨 그림을 그려달라는 전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딱 이래 보는 순간에 심부름 온 소녀야. 보는 순간에 전에 내가 놓쳤던 그 소녀다. 딱 알아본 거예요. 이제 임자 만난 거죠. 이제 드디어 자기 소원 성취된 거예요. 그랬거든. 그래서 잠깐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오라 해서는 은나라, 주황, 애첩, 달기 그림을 보여줘요. 달기를 보여주고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은 달기가 술잔 들고 처형될 애국자를 바라보는 아주 요망스러운 여자. 그 애국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왕한테 가가지고 폐하, 미희만 가까이 하고 술만 드시면 안 됩니다. 물리치고 정사를 돌보소서 또 그런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달기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제누문을 잡아가지고 그때 벌한 것 기억나요? 심장을 뽑아가지고 막 한 그런 벌에다가 그 구리로 만든 긴 다리가 있어요. 긴 다리. 구리로 이런 막대를 만들어가지고는 밑에다 숯불 쫙 피워놓고 그 구리로 이 다리를 만들어 놓거든. 그 위로 그 중심 묶어가지고 이래 손을 묶어서 거기다 그 구리 기둥에다가 참기름을 발라놔요. 미끄럽게. 그래, 그리 가라 그랬거든. 가만 이래 가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은 숯불에 떨어져서 막 그러면 하고 술잔 들고 또 웃어 이 요녀가. 달기란 여자가. 웃으면 이제 가서 또 올려줘. 또 걸어가다 또 떨어져 하면 또 확 웃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의 여자는 너다. 네가 바로 이런 요녀 같은 여자다. 이 여자의 피가 너 몸속에 섞여 있다. 그럼 이제 꼬시는 겁니다. 벚꽃까지의 몸 기댄 여인의 발 아래엔 남자의 시신이 쫙 널브러져 있습니다. 널브러진 다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의 미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곳에 쓰러지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부터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야. 이 여자가 선생님 자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핀 대로 그 그림의 여자와 같은 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시고 그 그림을 치워주세요. 라면서
돌아가겠다고. 이 여자도 자기한테 맨날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자기도 내 팔자가 보통 한 남자 성경 살 팔자 이런 거 자기도 느끼고 있어요. 그 가게 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의사한테서 클로로포름 마취제 그걸 이제 항상 마련해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마취를 시키고 해야 되니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탁 대가지고는 마취시켰잖아요. 시켜놓고는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눕혀놓고. 하니까 그 신부름 보낸 집에서는 신부름 가니까 안 오잖아요. 분명히 그 집에 신부름 보냈는데 오면은 벌써 보냈다고. 그 거짓말하고 그냥 무슨 밤새워서 합니다. 밤새워서. 그 뭘 새기느냐? 무당거미를 등에다가 온몸을 다 해요. 등에다가 큼직하게 새겨서 밤을 꼬박서 아침에야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마취해서 깨어났거든. 깨어나니까 막 아플까 안 될까 따갖고 온몸을 다 쑤셔놨으니까. 깨어나서 막 이러니까 이제 알려줘요. 덜 아프게 하려면은 그 원래 문신을 한 뒤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있다가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한다. 그래 해야 된대요. 그래야 색도 잘 살고 아프지 않대요. 통증이 없어진다 합니다. 온수에 목욕을 시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기찌는 세기찌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게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문신사가 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하니까 자기가 막 아픈 걸 신음한 걸 남자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기찌 보고 빨리 2층으로 올라가라고 말이에요. 자기 아픈 것 신음하는 거, 자기 괴로워하는 걸 남자에게 보여주기 싫다. 본능이죠. 여자가 본능이야. 1시간쯤 뒤에 세기찌 2층에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1시간 뒤에 이제 그 냉온탕을 다 끝마친 뒤에 통증을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세기찌 있는 쪽으로 지가 2층으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올라오니까 이제 문신사가 말해요. 문신 속에 나의 영혼을 쏟아 부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도 이 세기찌가 당대 최고 문신사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죠.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모두 노예로 전락해 너 몸을 살찌우는 비료가 될 것이다. 그래 말했거든. 그랬더니만은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 당신이 제일 먼저 내 몸을 살찌우는 비료가 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부터 잡아먹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 첫 비료야. 문신 새겨준 그 남자를. 비료. 어때요? 비료 삼고 싶어요? 자, 이게 나가니까 나가이 가후가 격찬을 합니다. 어때 들어봐도 그 신면이 대단하지 않아요? 격찬을 해요. 그 문장 자체가 그 신경쇠약 때가 징병검사 떨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자, 영화를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찾다 못 찾았어요. 유튜브에서. 영화가 다 있는 건 없고 그 선전하는 것만 나와요. 선전하는 것만 나오는데 이건 이제 화면에 나중에는 공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런 겁니다. 제가. 영화가 여러 번 돼요. 일본에서 알려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작이니까. 저렇게 뭐가 좋다고. 영화. 그런데 자, 이렇게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거의 모든 작가들이 저걸 다 읽었다고 봐야 돼요. 그 일본 시대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다나자키 준이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게 김동인, 광화사예요. 광화사가 뭔지 기억나요? 김동인이가 유미주의자거든요. 우리나라의 근대 문학에서 최고 유미주의자는 김동인입니다. 광화사는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 솔거라는 화가가 이하고 똑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아주 이뻤어. 그래, 어머니 같은 여자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근데 보통 여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이 골리는 여자하고 똑같아. 자기 마음에 흡족한 여자를 모델로 그렇게 그 여자를 못 찾는 거예요. 헤매다 한 여자를 찾았어요. 어떤 여자? 소녀예요. 이거 똑같죠. 소녀인데 눈먼 소녀예요. 눈이 뭐래? 눈동자가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눈은 있잖아요. 눈멀었거든. 그리고 그 여자애를 데려다가 멋진 자기 이상적인 여자상을 그림으로 다 그렸단 말이에요. 다 그려놨는데 다 그려놓고 나니까 눈이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예술가라는 게 이상해요. 자기가 그리면은 그 대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와 육체관계를 가진 거예요. 화가가. 그러니까 이 소녀애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육체관계를 가져보니까 육체관계를 가지기 전에는 아주 순수한 순진한 여인이었다가 화가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완전 유격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니까 어때요? 그 모습이 달라지죠. 남자를 알아버리니까. 모습이 달라지니까 너무나 얼굴이 자기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화가가 실망하죠? 실망해 화가 나가지고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고만 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목을 졸라 죽여요. 죽이고 막 버덕거리는 동안에 자기가 그림 그리던 이 먹이 딱 튀어가지고 눈동자에 딱 튀어가지고 눈동자가 생긴 게 살아난 거예요. 눈이 멍한 눈에서 눈동자 살아난 거예요. 그 얘기가 광화사. 소설 어때요? 좋아요? 무서워요? 잘 썼죠? 유미주의는 잘 썼어요. 김동인 뭐 친일 하긴 했지만은 그런 소설 잘 썼어요. 그런데 현대 작가로는 여러분들이 천운영이라는 작가 바늘, 천운영 얘기인데 전에 했죠. 오래전에 강의해 줬어요. 바늘. 저게 이제 바로 이 문신사 얘기거든요. 저런 작가들은 분명히 이 소설을 다 보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강은 평론반에서 했죠. 몽고반점. 책주자 중에, 책주에 세 작품 중 몽고반점 보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그림이 다르죠. 그림이 거기서는 식물을 그린 거고, 여기서는 그거거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이 자청을 읽고, 그걸 이제, 지금 모방은 아닙니다. 완전히 읽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창작을 한 거죠. 표절도 아니에요. 자, 29살에 장가를 갑니다. 첫 장가를 3번 가는데, 도쿄에 있는 무코지마라는 그 요정에 있던 여자, 요정 이름이 이제 우레시노입니다. 우레시노. 기생. 하츠코라는 이 기생. 3살 연상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식당 겸 술집을 하는 그 식당을 경영하는 저 여자와 드나들면서 연애를 한 거예요. 저 여자가 굉장히 활달하고 섹시하고 이런 여자였대요. 그래서 서로 연애를 하다가 다른 여자가 좋으니까 결혼하자. 이 여자는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3살 많고 그런데 뭐 나하고 안 된다. 하면 동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장가를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생 이시가와 지오라고 하고 끝에다가 자자를 쓰 석천천대자. 일본 이름 다 자자 들어가잖아요. 하나고 뭐 하는 과 자자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장가를 갑니다. 가는데 이제요. 지오 동생도 또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마지는 활달하고 그렇고 이 장가간 이 지오는 아주 얌전한 현모양처형이에요. 그래서 살았거든. 살다가 딸까지 낳아요. 그걸 마누라하고 놔두고는 처제는 또 뭐냐? 그 마더니하고 같아요. 완전히 생녀야, 생녀. 그 이제 처제 자기 언니 집 와서 같이 사는데 보니까 처제가 보통 눈초리가 아니거든요.
그 처제하고 살아요. 살다 나중에는 아예 그냥 본처하고 애하고는 따로 집 어디가 따로 내주고 처제하고 삽니다. 어때요? 미쳤죠? 내가 볼 땐 참 한심한 거야. 지요, 지금 본처입니다. 그 처제하고 연애한 걸 그대로 쓴 소설이 지인의 사랑이야. 지인, 바보와의 사랑, 동호생활로. 근데 결혼을 못 이래요. 그러다 조선 만주 주고 여행하다가 자, 이때 반자연주의인 사또 하루 시인이고 소설가입니다. 이때 자기는 그냥 처제와 결혼해서 살렸고 이 사또 하루 뭐요? 크게 말해봐요. 사또 하루가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인이자 소설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드나들다 보니까 그 부인이 너무나 안 됐는 거야. 아무리 지 친구 같은 동료 문인이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얌전한 여자를 버려두고 처제하고 노닥거리고 마누라는 그걸 가만히 그 지동생하고 붙어 먹는 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동정을 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돼요, 둘이가. 사랑하니까 이제 단희 작가는 또 눈치는 빠르잖아요. 너 정 마음에 들면은 내 마누라 가져라. 주겠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럼 그래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제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처제가 결혼 안 해버려요. 만주 여행 간 동안에 그냥 바람에 나가주는 기생이 돼버려요. 처제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누라가 없어지겠거든. 그래가지고 그럴 때 물러요. 안 되겠다. 못 주겠다. 그럼 이제 다시 또 데리고 살아. 그러면 이제 사또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미칩니다. 미친 건 아닌데 그 안타까움과 막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그냥 완전히 타락할 정도로 못 견뎌합니다. 사또 하루. 참. 근데 문단이라는 게 저런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 좀 재밌잖아요. 신문에도 좀 나고. 단희 작기보다 6살 연하야. 6.1 전쟁 때 종군했고 말레이시아 잡아가지 갔고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전쟁에 다 직접 가담했던 작가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이야기 쉽게 말하면은 64년 동경올림픽 때 그 동경올림픽 노래의 작사자가 바로 사또 하루예요. 내가 저 노래 옛날 내가 강의할 때 그 노래 가사도 줬는데 여러분 자료에 가사 안 나오죠? 가사 있고 여러분 저거 치면 노래 다 나와요. 노래 들어보세요. 저런 노래 가지고 바로 저 남자야. 그래서 간동대 지진 났고 봐요. 한 20년 만에 지진 났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지진 났는데 이때는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니까 교토로 이사 갔다가 나중에 효고, 병고형 가는 효고입니다. 효고는 술이 유명해요. 일본 술 제일 유명한 데가 효고입니다. 저 가면 무조건 술 사와야 돼요. 안동대 지진. 저 지진은 뭐 우리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때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다 귀국합니다. 하도 조선놈만 보면 때려 죽여. 조선놈이 아닙니다. 조선 사람만 보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조선놈 죽여라. 조선놈 죽여라. 이게 그 사람들 구호야. 그러니까 그 일본 말 시키거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일본 말을 잘해도 타금 발음을 못해요. 자, 사, 자, 다, 따. 그 발음 못하거든. 그 발음 시켜가지고 서투르만 죽여버려요. 발음 서투르면 그냥. 모양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 나중에 원수가 됐다 화해해요. 이때 또 이 부인도 어지간해. 8세 연하의 문학 청년하고 불륜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또 지마누라 바람 피운 걸 또 옅기 먹인 벌레라는 소설로 또 써요.
그게 뭐 지가 바람 피워도 소설 떼고 마누라가 바람 피워도 소설 떼고 그냥 바람 피우는 건 다 소설감이야. 역귀는 뭐냐면은 경상도 말로는 역대 그 내과나 도랑에 가면은 역국댁 하는 건데 경상도 말로 아주 보기에 좀 그 꼴보기 싫은 냄새도 고약한 풀이 있어요. 마디가 조금 이렇게 하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베가지고 막 짓이겨가지고 하면은 진 애기 나오거든. 그 애기 독이 있어가지고 물에 풀면은 고기들이 그 있는 게 새끼까지 싹 다 죽어버려요. 그걸 고기 잡을 때 쓰는. 알죠? 시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역국댁 하는 건데. 그게 역기입니다. 역기 먹으면 쉽게 말하면 독 먹으면 벌레예요. 자, 이러니까, 그 마누라가 애인이 졸지에 둘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걸 이제 일본 말로는 요코렌보. 나무 마누라 엿보기. 요코렌보 합니다. 참, 한번 표현 잘했지. 우리나라는 저런 용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저런 용어를 만들어야 되거든.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다마다. 삼각관계, 후다마다. 처용가처럼 똑같은 거죠. 가르리 내열악 하는 거죠. 자, 아까 나왔던 게 애인입니다. 약대 출신 애인이야. 그래서 44세 때 드디어 약속을 실현합니다. 놔뒀더니만은 청년놈하고도 바람나고 또 지 후배 문인 시인하고도 바람나고 마누라가 지 빼놓고도 남자가 둘이나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래 그럼 하소타로 한테 넘기자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도장 찍고 그 계약서가 신문에 다 났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오다와라 사건 하는 거예요. 오다와라 지명입니다. 가나가와. 그 지명. 그게 이제 넘깁니다. 참 재밌는 신문감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텔레비에 얼마나 떠들까 기자들이. 사또에게 지역고를 주노라. 세 사람 다 서명 딱 하고 그 문서를 딱 공개한 거예요. 뭐 재밌잖아요. 저런 일도 좀 있어야지 세상이라는 게. 저 신문 기사입니다. 세 사람 사진 다 나고. 뭐요? 사진 보고 싶어요? 사진 보고 싶어요? 안에 양도에 차질이 생겨 절교했다가 다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도 떠드니까 이제 신문에 나고 문화인들은 뭐 즐기지만은 딸이 학교 가면 학교 애들이 막 하도 놀려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혼 전에 딸하고 저래 된 겁니다. 그런데 지옥고가 사또하고 결혼한 뒤에는 그렇게 얌전하게 잘 산 거예요. 원래 자기가 그 현명한 주부였거든요. 근데 남자를 잘못 만나 저래 된 거죠. 참 안 됐죠. 자, 그러고는 이제 다니자키는 새로운 애인을 찾는데 그 조건이 7가지야. 교토풍이 아닌 간사이 지방 출신일 것. 여러분, 일본을 보면 일본이 이제 북해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섬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혼슈라는 본주고 북해도 이거는 이제 규슈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덩어리로 그 위에 섬이 많지만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러면은 이 본주가 도쿄가 있고 중간쯤에 나고야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토가 있고 그 다음에 오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고베가 있고 큰 도시가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오사카 요 일대를 관서 지방이라 관서. 이쪽을 관동, 관서 이래 나눕니다. 그럼 말이 달라요. 이 일본 말을 잘 모르는 우리가 들어도 달라요. 액센트나 이런 말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일본에 그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여자들의 이제 하고 일본 여자들이 어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연애는 고베 여자하고 하고 고베 여자. 여러분들이 한번 했어요, 내가. 여러분 잊어버렸죠. 그런 얘기를 잘 기억해 놓고 숲길에 써먹어요. 고베는 항구거든요. 항구, 고베, 신호라는 고베. 이건 항구가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개화되고 그 서양 배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양 남자들하고 처녀들이 바람 나가지고 튀기는 다 이쁘죠. 그러니까 고베 여자들은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늘씬하고 보면 아예 씨가 틀려요. 일본 씨가 아니야. 그러니까 연애는 고베 여자하고 하고 첩은 교토 여자를 두고 여기는 애인, 교토는 첩. 옛날에 다 첩을 뒀으니까. 왜 그러냐? 교토는 전통적인 수도거든요, 일본에, 옛날에. 교토가 수도가 되기 이전에는 동경이 수도가 되기 이전에는 교토였거든요. 그 우리나라 치면은 부여, 경주, 개성을 합친 것 같은 게 이제 교토란 말이죠. 그럼 전통적인 수도는 어때요? 예절 바르고 교양 있고 그 덕을 갖추었고 여자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수도의 여자들이니까, 서울 여자들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첩으로 딱 좋은 거야. 첩으로 애교 있고, 첩으로 두고. 그 다음 마누라는 어디였느냐? 오사카 여자. 오사카는 대판이란 데입니다. 오사카. 여기는 뭐냐?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 상업도시 여자들 어때요? 악착같이 돈 벌거든. 악착같이 돈 벌고 살림 잘 살고 그냥 남편 놀아도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 그러니까 남자들 심리가 다 드러나죠. 장가 가놓고 그냥 첩 두고 애인 두고 다 두고 돌아다니니까. 그걸 말한 겁니다. 집은 스위스 주택에 살고 그게 일본 남자들 꿈이라 갖고 참 유식하죠. 그런데 이 다니자키는 교토풍이 아닌 교토, 전통적인 수도, 왜? 너무 얌전하잖아요. 아닌 간사이 지방 출신. 예, 간사이 지방 이쪽이죠. 오사카 쪽. 일본 머리도 어울릴 것. 서양 머리, 일본 머리 해도 되고, 서양 머리 해도 되고, 머리가 이제. 초보일 것. 지는 완전히 고물상이면서. 지는 고물이면서, 여자는 초보. 표현이 재밌죠? 25세 이하. 미인이 아니라도 손발이 아름다울 것. 손을 만져야 되니까. 재산과 지위를 바라지 말 것. 얌전하고 가정적일 것. 이런 조건은 작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한 사항들이다. 예, 그런 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찾았어요. 다 성서가 뭐라 그랬어요? 구하면 찾을 것이다. 간사이 지방하고 얌전한 거는 상반된 거 아니에요? 예? 간사이 지방 출신 여자를 찾으면서 얌전한 걸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얌전한 여자. 참 더럽죠. 이제 찾습니다. 25세의 이제 커트라인이야. 25세 이하 넣으면 안 되니까. 커트라인에서 후루가와 도미코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이 여자입니다. 1년 만에 동거 생활 끝나요. 왜 끝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몸? 돈이죠. 돈만 여자가 나타난 거야.
강연차 다니다가 그 별장도 이용했던 내 집 마치코 열애에 빠져서 25세 영문학과 출신의 여자는 이 여자와 동거한 거야. 그 여자하고 이제 결혼 신고는 했지만 이제 외로운 독서 공방 시켜놓고 이제 지는 이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야. 이 여자는 남편도 있어요. 내 집 맞을 겁니다. 세 번째 마누라거든. 그 남편이 죽은 뒤에 수필가가 돼요. 수필가. 여러분도 수필가니까 희망이 있어요. 이 여자는 후지나카다 조선소, 굉장히 큰 조선소입니다. 배 만드는데. 전무의 둘째 딸이야. 오사카의 유명한 네츠 상점, 이 상점 상속자와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두었지만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사이가 나쁠 때 재수 좋게 이 남자를 만난 거야. 재수 좋게 다리잡기를 만난 거야. 둘이 이제 딱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열애. 그 결혼해요. 그 평생 잘 살아요. 천남병사에 딸 하나 있어. 다리잡기 양녀가 돼서 나중에 결혼했죠. 노 갖고 씩 하는 거는 능학사라는 그 남자한테 결혼했는데 이 양녀가 나중에 다리잡기 저작권을 다 승계해요. 자기 딸이 아니고 자기 딸은 죽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후지나카다 조선소 그게 전무잖아요. 사자나 마찬가지거든 전무나. 이 나중에는 이제 유명한 그 미츠이에 병합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조선, 아주 손꼽는 조선소의 전무 딸이니까 넉넉하잖아요. 근데 별장도 있고 이러니까 강연 오니까 그 우리 별장 내줄 테니까 주무시라 하고는 어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저래 돼버린 겁니다. 참. 그러면서 다니잡기는 소나무에 기댄다는 뜻을 가져가지고 이름도 이쇼안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면서 그 세설 사삼의 육기 그 소설 무대로 삼고 거기서 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임신하니까 예술적 분위기가 흐린다고 낙태시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건강 때문에 낙태했다. 이겁니다. 저기 위치는 옮겼다 그래요. 난 저기 못 가봤어요. 저기는 나 가본 적이 없어요. 저런데 가도 좋죠. 요새 이제 일본하고 사이 좋아지면 이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또 글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슌킨쇼라는 슌킨쇼 이게 이제 나오거든. 이 소설은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여러분들 읽으라 해도 분명히 다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장, 다니잡기의 그 심미적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고전미도 있고, 현대미도 있고, 이런 거, 그 문장은, 진짜 문장의 진미를 알 수 있는 거는 이 작품입니다. 슌킨쇼라는 것. 이 소설은 보면요. 아까 그 자청을 능가해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걸 놔두고 내가 미리 여기 줄거리를 딱 말해 줄게요. 여기 줄거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일본 악기 뭐죠? 삼위생. 그걸 켜는 여자가 슌킨이야, 호가. 슌킨이거든. 이게 이제 주인공이죠. 촉하는 거는, 촉하는 건 이게 슌킨의 생애 중에서 따온 발췌했다. 그런 뜻으로 촉거든. 이 여자가 이제 삼위생 악기 전문가인데, 그, 명인이에요. 그, 몇 살 땐가 눈에 눈왕염인가 걸려가지고 눈이 멀어버렸는데, 너무나 얼굴이 아름다워요. 이쁜 여자예요. 이쁜 여자, 소녀 때부터 이뻐가지고 악기를 배웠는데, 너무나 잘 쳐서 당대 아주 이름 있는 1급어 이게 돼가지고, 얼굴까지 이쁜 데다가 눈 멀었으면, 또 여자 눈이 멀고 그런 약점이 있으면은
남자들이 또 그 동정심까지 생겨가지고 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잘하는 데다가 제자들이 숱하게 많고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몸종으로 따라다니는 게 사스케예요. 사스케. 이제 딱 알겠죠? 이제 사스케거든. 사스케. 몸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둘이서 이 남자애가 없으면 여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눈이 멀기 때문에. 그 이제 자연스럽게 다 하다가 나중에는 사스케는 몸종으로 들어가게 쉽게 말하면 머슴이야. 하인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도 막 저걸 배우고 싶은 거야. 그 배우려고 하기는 안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 못 배우게 하거든. 그 혼자 막 뜯어요. 그러니까 슌킨이 듣다 보니까 괜찮거든. 그 자기 부모들하고 막 주변에서 쟤는 그런 거 배울 신분이 다르다 하는데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너무나 잘 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치니까 더 가까워지죠. 응? 그랬는데 어느 날 슌킨이 애를 낳아요. 아버지가 누구냐? 절대 말 안 해. 사스케죠. 사스케. 누가 봐도 사스케야. 딱 가까이 가는 남자는 그것밖에 없어. 뭐 다 해줘야 되니까. 커가지고도. 딱 알겠죠. 그래 돼가지고 둘이서 그래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슌킨에게 너무나 반해가지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이 염산을 얼굴에다 그냥 확 뿌려버립니다. 이게 까지 뒤집어져 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름다움이 없어지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하냐. 자기가 눈은 멀었지만은 지가 이쁘다는 걸 다 알아요. 왜? 하도 칭찬 들으니까. 그 이게 이제 뿌려가지고 하니까 자기 얼굴이 아름답지 않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보여주기 싫거든. 특히 지 애인 사스케한테도 보여주기 싫은 가지고 밥도 다 갖다 주고 이래 했는데 딱 문을 닫아버리고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심정을 알겠죠. 응? 자기 추한 얼굴 보여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스케는 보고 싶은 거야. 그래 이제 자꾸 말해. 나만 들어가게 해달라. 안 돼. 내 이런 모습 보여주겠다고 하기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사스케가 바늘을 가지고 지 눈동자를 찔러가 지가 눈이 멀어버려요. 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소설 나온 뒤에 아무리 사랑이 귀해도 바늘로 지 눈깔이 두 개 찔러가지고 멀게 하는 게 가능하냐 그게 현실에서.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거나 지구한 사랑이잖아요. 어쨌거나 소설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그 찔러가 눈물을 그래가지고는 아가씨 나도 눈 멀었습니다. 내 눈질러 눈 나도 안 보인다.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두 장님 남녀가 악기를 켜면서 계속 일생을 시중하는 거야. 하다가 나중에 여자가 먼저 죽고 나중에 남자도 죽고 하는 그거거든.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둘이 이제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슌킨 여자가 휘파람새를 좋아해요. 휘파람새 훈련 그걸 이제 휘파람새를 천고라고 하늘로 함부로 안 울어요. 꼭 뭐 날이 맑고 딱 좋으면 울으면 그걸 가만히 듣고 그 뭡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연주할 때 그걸 머릿속에 두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 저런 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 이상.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이제 휘파람새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종달새입니다. 종달새.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장안을 키워가지고 놔두고 쉴 때는 가만히 그 소리 듣고 둘이 막 희낙낙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장님이 종달새장 문을 열어서 확 날려보내. 자기들이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제 새를 자유롭게 나. 그러면서 막 눈먼 두 남녀가 막 희덕거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청고, 댕고를 이제 그러다 여자는 죽고 남자 혼자 앉아가지고 댕긴 그 청고, 휘바람새 그 소리 들으면서 남자 혼자 눈물 흘리고 과거 그 사랑을 회상하는 거죠.
이게 영화 굉장히 여러 개 됐는데 어제 내가 이걸 좀 보다 말았어요. 끝까지 못 봤는데 아주 고전적인 영화. 근데 이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그냥 쓰면은 얼마나 천박한 대중소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최고로 유식하게. 그러니까 저거는 여러분 누가 책을 하나 사가지고 한 사람이 사서 안 사면 내가 책을 빌려줄 테니까 한 두세 페이지만 복사를 해요. 아주 문장만 보란 말이에요. 문장만. 아, 이런 천박한 소재일수록 문장을 아주 고상하게 멋지게 써버리는 거예요. 딱 알겠죠? 이거 정말 문장은 절여야 돼요. 영화는 내가 어제 보던 건 흑백 영화였는데 그 뒤에도 만들고 이건 뭐 수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에서 그 이 두 작품은 자청하고. 이 얘기가 여러분 들어봐도 딱 감이 오지 않아요? 대단한 심미적이네. 그야말로 아름다움 제일 음악이 어우러져서 더한 거죠. 4.3 이렇게 적은 우리나라에 4.19 뒤에 번역돼 가지고 엄청 팔렸어요. 이것도 영화화된 겁니다. 이 세 작품이 이제 제일 유명한 거죠. 자, 만년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노벨상 후보를 해마다 오르는데 떨어져. 최종 5명까지 올랐어요. 이제 신부전증으로 자택에서 죽었거든. 이게 지금 기념관입니다. 이게 있는 데가 아시아라는 데거든, 아시아. 아지아라는 도시인데, 오사카하고 교토, 오사카 쪽 가까운 그 도시예요. 근데 저 도시가 그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유명해요. 거기에 이제 이 박물관이 있어요. 뭐 아주 유명합니다, 저 박물관은. 일본 사람들은 저런 거, 이게 무덤입니다, 무덤. 참 운치가 있지 않아요, 무덤이. 저렇게. 꼭 무슨 비색을 이래 세워가지고 하기보다는. 고적하다는 적자. 좋지요? 자, 끝내겠습니다.